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메뉴에 대한 대략적인 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계절학기를 하게 되면 계획을 다 세우죠. 뭐 24일부터 언제까지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메뉴도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 업체에서 메뉴를 기획할 때에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층의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업종 또는 업태, 한식인지 양식인지 또는 파인다이닝인지 캐주얼인지 또는 패스트푸드인지 요거에 따라서 가격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대상자에 맞는 음식, 조리법,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 연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이런 외식을 잘하는 이런 기획을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요. 경영이 발달한 미국이에요. 미국은 외식 경영에서 계획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세우죠.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스타벅스 들어왔을 때 스타벅스가 지금 어디 건가요? 어디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신세계죠? 그쵸? 그래서 스타벅스 이제 미국에 가본 학생들은 있을 거예요. 대부분 테이크아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스타벅스 이제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봤어요. 의자 테이블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를 유치했을 때 우리나라 그 CEO가 미국하고 협상할 때 한국은 테이블이 많지 않으면 매출에 지장이 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맨 처음에는 허용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강하게 어필을 해서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규모가 큰 강남역 같은 경우 1층, 2층, 3층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은 커피 그러면 테이크아웃, 그 다음에 앉아서 먹는 이게 엄청나게 분리돼 있죠. 우리나라는 커피숍 가면 거의 앉아서 먹는 문화예요. 요즘에 젊은 층도 테이크아웃 많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에 앉아서 시험 공부하고 이럴 때는 스타벅스 꽉 차 있죠.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우리나라에 한국에 입점할 때 상당히 많은 계획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한국 사람에 맞는 음료 개발 이런 것들도 미국 본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국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나라별로 중국, 베트남, 뭐 일본 다 다르다는 거죠. 공통 메뉴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파는 이런 메뉴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외식업체에서 메뉴를 기획할 때에는 대상자, 그 다음에 그 업체의 영업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에그드랍 여기에서 파스타를 못 팔죠. 그렇죠? 거기는 간단히 먹는 패스트푸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뉴를 기획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메뉴 계획은 판매량, 수익률, 연령층을 고려해서 해주는 그리고 계절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식재료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창의적인 핫한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 마라 그러면 스촨성 있는 중국의 지역 아주 흡습하고 더운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매운 음식이에요. 그쪽은 매운 음식이 발달해 있죠. 그럼 봅시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마라를 해서 지금 히트친 업체가 있죠. 어디예요? 회사 어디예요? 마라 소스 지금 나오죠. 엄청 판매돼 있죠. 그럼 이 메뉴를 기획한 거 왜 기획을 했을까? 그쵸? 그럼 그 업체에서는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매운 거, 그쵸? 핫한 거, 그리고 단짠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한다. 그래서 마라를 도입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대박이 난 거예요.
하나가 대박이 나면 다른 업체에서 그거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용하죠. 뭐 치킨뿐 아니라 여러 음식에서 지금 뭐 다 활용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메뉴를 계획할 때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최근의 트렌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메뉴를 계획해야 된다. 그래서 메뉴를 계획하는 계획자, 그러니까 기획하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메뉴에서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어디 외식업체를 갔더니 어떤 음식은 내가 계속 선호하지 않아. 그쵸? 그러면 그 음식은 다른 사람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뉴를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메뉴를 계획하는 방법에는 신메뉴를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메뉴는 계속적으로 에브리데이 똑같이 가는 곳도 있어요. 단품으로 파는 외식 업체는. 그러나 계속 업시켜야 돼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야 돼. 예를 들면 예전에 치킨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 층들은 단짠을 좋아해. 마라소스 좋아해. 이런 것들을 넣어서 새롭게 개발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치킨의 예예요. 예를 들면 파스타예요. 옛날에는 그냥 크림 파스타,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 파스타였어요. 요즘엔 로제, 그쵸? 그러니까 로제가 되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전에는 샐러드 드레싱이 하나만 있었어요. 요새는 다양하게 있어. 내가 샐러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메뉴 계획 시부터 생각해줘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메뉴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핫하게 뜬 게 마라도 그 식재료가 되게 중요하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차 종류 보면요. 그 다음에 식재료 보면 외국에서 오는 식재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특히 여러분들 마테차, 그쵸? 어디 거예요? 마테가 어느 거예요? 어디 거예요? 렌틸콩 어디 거예요? 예를 들면 전 세계 중에 그 여러분들 그 남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런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런 데를 갔더니 어떤 식재료를 쓰고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떤 면에서 건강하더라. 항산화 효과가 있다. 이러면 그 식재료가 전 세계로 금방 확산돼요. 이게 뭐냐면 빅데이터야. 그래서 메뉴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핫한 식재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메뉴 계획 시에는 먼저 그 회사 입장을 생각해야 되겠죠. 왜? 새로운 메뉴를 통해서 그 업체는 성장할 수 있죠. 대박 나면 영업이익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고객관리 측면, 새로운 게 개발됐다. 그리고 핫하다. 그러면 고객은 찾아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메뉴판 디자인. 그래서 요새는 광고도 많이 하죠. 새로운 음식 생기면 뭐 인스타라든가 그다음에 뭐 SNS를 통해서 고객에게 계속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도 있는 반면에 메뉴판 디자인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서 고객들에게 그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가면 키오스크에 뉴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 메뉴도 체크해주는 이런 것들이 메뉴 계획 시 활용되는 방향이다. 그래서 메뉴를 계획할 때에는 경영자가 외식 기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의 메시지를 메뉴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 메뉴는 고객들이 그 메뉴를 선택해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해서 이윤 추구와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매출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방향이 이제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메뉴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요즘에 조그만 업체들은 메뉴 계획을 거의 누가 할까요? 메뉴 계획 누가 할까요? 셰프가 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있는 어, 팀원들이 하는데 어, 기업들은 큰 대기업들,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메뉴 개발팀에서 하죠. 그래서 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회사들은 메뉴 계획 모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 외식 업체에서는 메뉴 계획 모형 이런 것들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외식 업체의 규모가 어떨까요? 보이고 빈익빈이에요. 큰 업체는 크고요. 작은 업체는 작아요. 그런데 일본은 조그만 업체들이 오랜 동안 가업 계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가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되는 그러한 특성을 갖는데 우리나라는 외식 업체가 개인이 하다가 커져요. 그러면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화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큰 규모로 되는 경우 이외에는 어느 정도에서는 발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외식 기업에서 특히 젊은 층 CEO들이 이러한 외식 계획 모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과학적인 외식 경영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칸, 나인메이어, 클렉, 쉐징 이렇게 모형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마우무칸의 모형 이거는 메뉴 계획할 때 고객 측면과 관리자 측면을 생각해서 메뉴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 측면에서는 그 조직의 목적, 가장 중요한 건 식자재를 어떻게 공급할 건가. 지금 외식업체에서 식자재 공급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마라를 쓸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마라가 못 들어온다. 그러면 그 메뉴는 어때요? 새로 계획되기도 전에 개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떠한 메뉴를 하는데 상당히 테크닉이 요구돼. 그러면 그 셰프를 둬야 돼.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메뉴 가격은 비싸.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인 메이어 모형은 칸의 모형보다 마케팅 측면을 구체한 것이다. 그래서 나인 메이어 모형은 외식 기업에서 메뉴 계획 시에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근데 소규모 기업체에서는 못하고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뭐그 프랜차이즈들 있잖아요. 스타벅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아웃백 이런 것들은 거의 이러한 메뉴 계획을 할 때 이런 모형의 시스템대로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를 들면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이다 그러면 메뉴 계획부터 메뉴 개발을 했죠. 그다음에 시판을 해요. 판매할 때 조리원 교육 시에 아르바이트생도 오븐 몇 도에서 넣어서 꺼내는 거, 그 다음에 소스 어떻게 넣는 거,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 돼 있어서 교육만 받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화된 기업들이 미국의 외식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많이 받아들여줘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측면에서는 고객들은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맛있고 가격 저렴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좋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맛. 근데 여기에
영양적인, 위생적인 것들이 가미돼야 된다. 그 음식을 먹었는데 대단히 건강해진 느낌, 그 다음에 위생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메뉴를 많이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인 메이어의 모형이다. 크릭의 모형은 투입, 과정, 산출 이런 과정으로 구성되는 모형.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쉐징의 모형은 대부분 메뉴의 요소를 식당과 서비스로 나누어서 주방의 크기라든가 서비스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식당 분위기 이런 것들까지 연관해서 메뉴의 계획을 하는 이런 방법이 쉐징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과 외식기업의 측면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러한 방법과 그 다음에 마케팅 측면을 고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거, 그리고 식당과 서비스로 나누어서 구분하는 이렇게 네 가지 모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업체에서 자기네의 특징에 맞춰서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접목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외식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내용이라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